못 시키니까는 미국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국내법을 개정을 하죠. 국내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게 바로 뭡니까요? 미국은 1974년에 무역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개정을 하죠. 2015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걸 G20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관철이 안 되니까는 이걸 한 게 교육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촉진법이라고 하죠. 이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법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여기서 내세운 게 바로 뭡니까요?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 달 이렇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것도 이제 막 지멋대로 이제 이것도 기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환율 조작국 매년 발표하잖아요. 1년에 2번씩요. 그때마다 우리나라 언론들 대서특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관찰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미국이. 세 가지 기준을 다 그러니까는 위반하게 되면은 니네들은 환율 조작국이다. 예? 환율 조작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에 대한 벌칙을 주겠다 이거예요.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해 온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1년에 200억 달러가 넘으면은 첫 번째 기준을 어긋난 거예요. 이건 그나마 뭐냐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있었어요. 미국 GDP의 0.1% 정도 되는 규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 정도로 다 통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다고 계산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알아서 줄이라 이거예요. 무역 적자 흑자를.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해가지고 생긴 무역 적자 흑자를 이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말라. 수입을 더 많이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개입이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3%를 넘지 말라. 아니 서울 정상에 대해서 4%를 도입했다가 3이라는 숫자를 또 내립니다. 3%, 3이라는 숫자도 족발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 저 빼놓고는요. 예? 이게 미국의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거 깡패짓이야. 한국에서 G20 정상에서 때 4% 얘기했다가 3으로 또 끌어내려. 국내법을 개정하면서. 예?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예?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2% 그러니까 이 1년에 GDP의 2%를 넘어설 정도 규모로 개입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기준을 어긋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세 가지를 다 위반하게 되면 니네는 그러니까 저기 환율 조작국이고 니네들은 그러니까는 미국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 조달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세도 부과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게 저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2015년입니다. 이게 2015년 거예요. 2015년.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는 나라가 독일, 대만, 독일이 그러니까 742억 달러. 이게 단위가 빌리언 달러니까요. 중국은 3,657억 달러. 중국이 제일 많이 보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경상수지 독일 봐보세요. 8.5%. 대만 14.6%. 이때는 싱가포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포함 안 시켰어요. 참 이것도 가만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환시장 개입, 이 빨간 글씨가 다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요. 대만 2.4%, 외환시장의 환율 개입이 2%를 넘지 말랬는데 2.4%로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위반한 거죠. 한국도 그러니까는 무역 흑자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위반한 거고요. 그래서 환율 관찰 국가로 니네들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세 개를 위반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건 뭐냐면 독일이 8.5%. 독일은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경상수지 흑자를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처럼 독일의 경제학자들은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는 이런 걸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018년 겁니다. 2018년도요. 2018년대 이제 2018년 가을이죠.
악터버에 국회에 보고한 거니까 미국 의회에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보고하는 제목이 이런 거예요.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 누구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가 8.2%, 대만 14.3%, 스위스 10.2%. 다 봐보세요. 이게 선진국가야. 일본도 4.0%.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독일이나 일본은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스위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스위스 프랑하가 그런 통화고요. 대만도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를 이렇게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상수지가 너무 많으면 좋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딴 소리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2019년 5월. 자, 트럼프는, 야, 니네들 그거 한 거 옛날, 오바마 때 한 거 가지고 별로 효과도 못 보잖아. 또 고칩니다. 이번엔 경상수지를 2% 이내로 또 낮춰요. 그거 완전 지네들 엿가락 기준이에요. 4%로 서울 정상에서 요구했다가. 가이트너는. 그 다음에 오바마 국내법 개정하면서 4%로 했다가. 트럼프는 또 2%로 낮췄다가. 이게 무슨 규칙입니까? 이런 규칙을 그러니까 안 따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에? 이런 규칙을 안 따르면. 이걸 윤석열은 뭐냐면 이거를 규칙을 훼손하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건 이 규칙이 글로벌 규칙이라는 것은 세계의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경상수지 흑자 수치가 4, 3, 2 지멋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무 이론적인 경제학적인 이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양아치 짓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봐보세요. 독일 개의치 않고 7.4% 2019년에도.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독일하고도 막 으르렁으르렁 싸맸잖아요. 예? 아일랜드도 9.2%. 봐보세요. 타일랜드 태국조차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합류됐어요. 7.0%, 스위스 10.2%, 대만 11.2%, 싱가포르가 이제 여기 들어갔죠. 거의 18%, GDP에. 네덜란드 10.8%. 다들 경상수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거기다가 싱가포르는 외환시장 개입도 하잖아요. 4.6%.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그러니까 화폐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조차도. 미국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한테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외환시장 개입 조건을 한 번도 위반 안 합니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모피아 관료들은요. 예?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요.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툭하면 위반합니다. 예? 자, 여기 봐보세요. 싱가포르, 이게 언제니까 2020년 1월달에 또 이제 발표했어요. 예? 2019년 거고 앞에 거는요. 여기 봐보세요. 싱가포르, 경상수지 흑자 또 18%잖아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9%잖아요. 얘네들 개의치 않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니네들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뭐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예? 스위스 경상수지 흑자 10.7%, 독일 7.4%, 대만 11%. 경상수지 흑자가 예? 각 국가에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기사입니다. 위에는요. 기사예요. 예? 이게 보이스 미국의 방송이라는 그 기사에 나오는데 미국, 베트남과 스위스, 타이완 환율 조작국 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면 2020년 12월 달에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또 포함됐는데 베트남이면 포함되자마자 3개를 다 위반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가 58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4.6% GDP 대비.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이 GDP 대비 5.1% 3개나 개입했잖아요. 빨간색이 3개잖아요. 근데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고 해제시켜준 거야. 스위스도 3개 다 위반했잖아요. 490억 달러 무역흑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8.8%.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14.2%. 외환시장은 2%로만 안 되는데 14.2%. 싱가포르도 맨 밑에 봐보세요. 21.3% 개입했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16% 이상 되고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환율 조작국 아니라고 하는 거야. 미국이. 지네들이 기준 만들어 놓고 해제시켜준 거야. 왜 해제시켜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의치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은요, 알아서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들 막 기어요. 언론들에서 막 난리 피고, 미국에 보복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올해 4월달 겁니다. 올해 4월달까지 또 봐보세요. 스위스가 3개 다 입원하잖아, 또요. 예? 외환시장 개입 15.3%야. 예? 싱가포르도 보게 되면 28.3%. 예? 외환시장 개입 28.3%. 이거 엄청나게 개입한 거죠. GDP의 28.3%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환율 변동성이 낮은 거야. 예? 그 기반이 바로 뭐냐? 외환보유고고, 그 외환보유고의 기반이 바로 뭐냐? 경상수지흑자예요. 17.6%. 싱가포르도 이루고 있잖아요. 스위스도 이루고 있고, 아까 앞에서 소개해준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들이 되게 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도 그렇고 있고요. 예? 그렇죠? 베트남조차도 세계가 다 베트남조차도 이루고 앉아있잖아요. 예? 베트남조차도 외환시장 개입하고 그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 타이완, 베트남 개의치 않아요. 미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개의치 않아요. 예? 이게 도대체가 왜 한국은 뭔데 한국이 베트남이나 타이완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스위스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왜들 그렇게 알아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난해 겨울 저겁니다. 지난해 겨울이요. 올해 것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보세요. 미국, 베트남 환율 조작국 아니다. 4월 결론 재확인. 4월 달에 그랬는데 또 그거 한 거예요. 3개 위반했는데. 네? 3개 위반했는데. 여기 봐보세요. 스위스가 3개 위반했어. 그렇죠? 외환시장 개입 3.5.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 3.0. 그 다음에 뭐냐면 뭡니까? 무역흑자 250억 달러. 대만도 3개 위반했어. 베트남도 3개 다 위반했어. 예? 싱가포르는 2개 위반하고. 싱가포르 위반하는 건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외환시장 개입 20%가 넘잖아. 2% 이내에서 관리하려는데. 경상수지 흑자도 2% 이내라는데 얘네들 19%가 가깝게. 개의치 않아요. 우리나라만 알아서 기는 거야. 예? 미국이 보복 들어온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툭하면 겁주는 소리 하죠. 니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알아서 깨갱하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올해 겁니다. 올해 거 하반기 건 안 나오고, 올해 상반기 거 6월 달에 또 나왔죠. 여기 봐보세요. 스위스는 지금 계속 위반하고 있잖아요. 3개를 다요. 위반 국가야. 근데 스위스에 대해서 무슨 보복하는 거 봤어요? 스위스 보복하는 거 봤냐고. 예? 스위스 뭡니까? 유럽의 중립국가잖아요. 예? 싱가포르 개의치 않잖아요. 외환시장 개입 7.3. 경상수지 흑자 18%. 개의치 않잖아요. 예? 왜 대한민국만 그렇게 가야 되냐고요. 자, 이 이유를 잠시 후에 얘기해 볼게요. 왜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지.